4차 산업혁명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생활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뭔가를 거래하면 그걸 오프라인으로 가져다주는 형태의 서비스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플랫폼 서비스에 기반한 노동자들의 권익 침해가 현재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퀵서비스 일을 하고 있는 장중근입니다. 저희는 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는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플랫폼 노동자들도 처우가 개선될 수 있게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들,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대체적으로 저는 이제 편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주 쓰고 있는 편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심부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네. 편리해졌다, 좋아졌다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4차 산업이 떠오르면서 생긴 플랫폼 노동자는 스마트폰 앱 등의 디지털 플랫폼 중개를 통해 일거리를 얻어 건당 일정 보수를 받는 근로자를 뜻하는데요. 이 손안의 스마트폰으로 우리는 정말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생겨났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법의 테두리 밖에서 제대로 된 처우는 물론 복지 혜택도 누리지 못하는 아슬아슬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플랫폼 노동자들은 고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대리운전, 배달 대행, 가사 청소 등이 속해 있습니다. 노동자들 대부분이 플랫폼 업체 또는 대행업체와 위탁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의 규모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특수고용 노동자 수는 약 220만여 명으로 그중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로도 보기 어려운 신특수고용 노동자는 55만여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현재 플랫폼 노동자 대부분이 근로계약이 아닌 개인 사업자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즉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권리 상태인 것입니다. 노동관계법상 노동자로 인정이 안 돼서 사회안전망 같은 경우들이 보장이 안 돼 있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약한 형태로 일을 하게 돼 있죠. 법 적용 제외라고 하는 이 부분이 현재 플랫폼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위 플랫폼 노동자들은 대부분 이제 자영업자로 취급되고 있죠. 임금 근로자로 취급되지 않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전통적인 자영업자하고는 좀 달라 보이고 그래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또 판단이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혼돈 상태라고 그럴까요? 사회 문제로서는 제기되고 있고 보호는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들, 제가 퀵서비스 하시는 분을 직접 만나보기 위해서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스마트폰으로 전송되는 위치와 정보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동을 하고 계십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의 현 상황이 어떤지 제가 한번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플랫폼 노동자들의 현 상황이 어떤지, 고충이 어떤지 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이 점점 오더는 줄어들고 기사들은 늘어나고 이제 기존에 저같이 하는 기사들은 점점 힘들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성 데이터 공유망에 고용되어서 하고 있는 기사들이지 사장은 아니에요. 일단 저희는 비정규직도 인정이 되는 노동 상권이 없어요. 단결권, 단체 행동권, 단체 교섭권. 모일 수도 없고 모여서 항의를 해도 법으로 어떻게 해주는 것도 없고 일단 좀 시작부터 좀 노동 상권부터 좀 저희는 됐으면 좋겠어요. 현재 플랫폼 노동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시대에 발맞춰 노동하는 근로자지만 자영업자도 근로자도 아닌 상태로 제3의 범주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 플랫폼 노동의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대리운전이나 배달 서비스가 포함되는 주문형 노동과 번역, 앱 개발, 디자인 등 웹을 기반으로 노동을 거래하는 군중형 노동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문제는 빠르게 늘어나는 노동자 수와 달리 제도적 시스템 구축이 너무나 더디다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플랫폼 노동은 필요할 때만 사람을 고용하는 비정규직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그 어떤 법적으로도 보호받지 못한다면 결국 시간, 초 단위로 사람을 쓰고 버릴 수 있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우선시돼야 하는 부분으로 정부는 고용보험법을 특별법 형태로 추진하거나 국정과제로 삼기도 했지만 결국 아무런 결실을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어떤 보호망을 제공하려고 하면 사실은 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지금 예컨대 재원 조달을 임금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재원의 상당 부분을 이렇게 부담할 수 하도록 해왔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임금 근로자가 아닌 방식으로 계약을 해야 그런 노동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점 더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다양한 고용 계약을 이제 채택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의 나은 처우를 위해 지난해 말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의원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노동법을 개정해 노동자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주었으며 이탈리아 볼로냐시는 노동자와 시의 협약을 통해 사회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우버, 라이프트 등 기업의 플랫폼 노동자인 독립계약자를 회사 소속 직원으로 재분류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사회 안전망 제도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집단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좀 부여하는 것. 이를테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자로 좀 인정을 해줘서 이들이 집단적으로 노동조합을 만들고 또 노사 간의 협상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를 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플랫폼 노동의 형태라든지 노동계약의 형태가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한 기준을 만들기 힘들고 조세당국과 노동당국, 더 넓게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쟁정책을 또 담당하는 당국과 그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그런 기준 마련을 하고 어느 정도는 방향을 정해서 법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단순 보호 필요성보다는. 우리는 일상에서 매일 스마트폰을 이용해 다양한 앱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편리함이 늘어날수록 플랫폼 노동자들 또한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산업이 발달하면서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또 제대로 된 법적 테두리가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55만 명의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도 법의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